그 자료구조 본격적인 수업 하기 전에 이제 C++로 수업을 하는데 그 C++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C++ 어떻게 배웠는지 조금씩 다 다를 텐데 어, 이 수업은 이제 C++11, C++14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자료구조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C+11과 14에 추가된 기능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번째 슬라이드부터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 객체지원과 관련된 요소들입니다. 그 앞에 있는 요소들은 뭐 객체지원과 꼭 관련 없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객체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 예전에는 명백한 초기화가 안 됐었는데 이제 명백한 초기화라는 걸 할 수 있다. 명백한 초기화라는 것은 멤버 변수를 정의하면서 초기화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거의 이점은 문서화의 이점이 있습니다. 즉, 이 변수는 모든 애들이 다 0으로 초기화된다는 것을 코드 통해서 알려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요 생성자 목록에서, 초기화 목록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예시에서는 요게 더 좀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와 관련된 이제 수식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보면 디폴트, delete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C++에서는 5가지 기본 생성자,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 소멸자, 복사 대입 연산자, 이동 대입 연산자 6개네. 6개를 시스템이 상황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제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얘는 기본 생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C++에서 클래스 하나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럼 기본 생성자를 가져요, 안 가져요? 가지죠. 그렇죠? 가져요. 근데 여기서의 기본 생성자의 그 조건 제어는 뭐가 돼요? 여기 기본적으로 제공해 준 거예요, 조건 제어는? 퍼블릭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퍼블릭 기본 생성자가 제공이 돼요. 그런데 얘는 퍼블릭, 뭐 퍼블릭이 아니어도 뭐 상관없는데 b int 해가지고 뭔가 있어. 그러면 얘는 기본 생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기본 생성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가 시스템에서 제공을 안 해줘요. 이 케이스에는. 그러면 B 이런 식으로 생성이 안 되죠. 그렇죠? 기본 생성자가 없으니까. 근데 기본 생성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전에 저런 디폴트라는 수식어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억지로 여기다가 할 게 없었어. 할 게 없는데 그래도 기본 생성자는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빈 메소드로 기본 생성자를 정의했었죠. 어? 요것과 요거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얘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냈구나. 그러니까 아까 여기 없었을 때, 요거 들어왔을 때, 요거 있는 상태에서는 얘랑 얘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 차이가 없냐면 둘 다 기본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 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디폴트를 써서 사용하면 편리한 이유가 뭐냐? 어떤 경우에 디폴트를 쓰면 좋냐? 그러니까 이 경우도 여기에도 이제 이퀄로 디폴트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이렇게 정의해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요 예제상에서는. 그런데 얘를 한번 봅시다. 얘는 요 소멸자를 한번, 요 키워드 말고 요 소멸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소멸자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얘도 public 소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어때? 여기도 내가 정의를 안 했으면 B도 public 소멸자를 가지고 있죠. 얘도 가지고 있어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소멸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멸자는 버추얼일까 아닐까? 요 애들은 버추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도 이렇게 써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디폴트를 쓰면서 써가지고 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사용하면서 내가 필요한 수식어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내가 안 쓰면 퍼블릭한 소멸자가 되죠. 마찬가지인가? 다시 하나만 더 써보자. 설명이 지금 아침이라 이상한가 봐요. D가 있다. 그런데 내가 안 썼다. 그러면 소멸자. 버출은 아니다. 얘랑 또 얘랑은 별 차이가 없네. 그쵸? 이렇게 내가 버추얼에서 빔 메소드로 쓰는 거랑 또 이렇게 디폴트를 쓰는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는데, 그럼 왜 쓰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빔 메소드로 정의하는 거 대신에 빔 메소드 정의하는 것 대신에 이퀄로 디폴트를 써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이 디폴트 키워드는. 그래서 원래는 뭐 보통 할 때는 이렇게 뱅크 어카운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하면 기본 생성자 필요하면 정의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이제 디폴트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랑 아예
안 하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이걸 하면서 원래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다른 속성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성자나 소멸자는 이런 경우에는 제공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속성이 좀 다르게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면 기본 생성자를 만드는데 얘를 프로텍티드로 만들고 싶어. 그리고 소멸자는 얘를 이제 상속을 받을 거니까 상속을 하는 애는 소멸자가 반드시 가상 소멸자가 돼야 올바르게 소멸이 돼요. 그렇죠?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소멸자를 버추얼로 만들고 싶으면은 방법은 이런 식으로 빈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빈 메소드를 정의하지 않고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다. 가 이 디폴트 키워드의 특성입니다. 또 이런 경우에도 여기의 경우에는 복사 생성자하고 뭐 다른 거는 좀 복잡하니까 얘기하지만 복사 생성자하고 이코로 대입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런데 이 복사 생성자하고 대입 연산자 뒤에 한번 또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얘가 가지게 되는 특징은 뭐였어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복사 생성자하고 대입 연산자의 특성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shallow copy, deep copy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요 둘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요거에 해당됩니다. shallow copy. 즉 객체가 있으면 이 객체에 있는 요 내용을 요로 단순하게 복사를 해줘요. 복사를 해주게 되면 여기에 어떤 참조 타입이 있을 경우에는 복사하고 나면 어떻게 돼? 같이 가리키겠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복제 전걸 이용해서 수정하나 복제 후를 이용해서 수정하나 같은 게 수정이 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이걸로도 충분한 거면 굳이 내가 이걸 정의 안 하는데 얘를 해야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정의를 내가 직접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냥 만약에 이 줄이 없다. 그럼 이 줄은 지금 뭘 정의하는 거냐면 대입 연산자를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이코로 딜리트 해놓으면 이 대입 연산자는 사용할 수 없게 돼요. 즉 back count A 뭐 B가 있을 때 A 이코로 B를 나중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런 거 딜리트할 꼭 이유는 없을 텐데 그래도 원하면 쓰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딜리트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얘 말고 뒤에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요 구조는 뭐예요? bank account, const bank account other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뭘 정의하는 거예요? 뱅크 어카운트, 이름이 뱅크 어카운트니까 생성자죠. 생성자인데 똑같은 종류의 인자를 하나 받으면 이게 무슨 생성자? 복사 생성자죠. 이 복사 생성자를 딜리트 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복사 생성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복사 생성자를 사용할 수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 뭐 좀 잔뜩 있는데 A, const, A, other 해서 딜리트 했어요. 딜리트를 했다. 그럼 복사 생성자를 못 쓰게 만들었죠. 그러면 A가 있었고 A, B가 있으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이건 복사 생성자를 한 거죠. 이거 안 돼요. 그럼 여기에 void foo a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foo a 돼요, 안 돼요? 요것도 안 되죠. 그렇죠? 요것도 안 돼요. 요거는 지금 call by value로 객체를 전달하고 있죠. call by value로 객체를 전달하게 되면 그때 뭐가 쓰여져요? 요 객체를 생성해야 되죠. 매개 변수 객체를. 그때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런 거 안 쓰면 되죠. 오히려 객체를 전달할 때는 call by value로 전달 안 해요. 왜? 보통 무거울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함수를 만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 A가 바뀔 필요가 없으면 여기에 컨스트를 넣겠죠. 그러면 얘를 fu로 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 그러면 바 A는 어때? 돼, 안 돼? 얘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 A는. 얘는 문제 없어요. 그쵸? 복사 생성자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얘를 전달할 때 참조로 전달하니까 이 과정에서는 복사 생성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복사 생성자가 불려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자체는 포인트로 전달하는 거와 똑같이 뭐예요? 비용이 안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 비용이나 const a 포인터 a 이렇게 해서 바즈 a 이거랑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죠. 전달하는 게 하나는 call by pointer고 하나는 call by reference라는 차이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좀 불편하더라도 안 하면 그만이죠. 오케이? 얘는 원래부터 하기 싫었던 애니까 사용을 못하게 돼도 오케이예요. 그러면 이거 딜리트해서 써도 별로 문제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또 쓰이죠? 복사 생성자가. 복사 생성자가 또 어디에 쓰여요? 어디에 쓰이죠? 이런 애에 쓰여요. A, 뭐랄까. 몰라. 이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A 뭐 이렇게 해가지고 return A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A equal JMP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 뭐가 쓰여져요? 요거 혹시 요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는 분?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분? 요 과정. 위에다 써줄게. A equal jump. 얘는 A를 반환하는 애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객체를 반환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레퍼런스로 만들 수 있는데 그쵸? 이러려면은 여기 있는 이런 로컬 애들은 반환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반환이 안 돼요. 그럼 얘를 뭐 어떻게 해야 돼? 동적 할당하고 좀 복잡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경우는 거의 안 쓰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요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사 생성자가 객체를 call by value로 인자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서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디서 우리가 반드시 그 복사 생성자를 쓸 수밖에 없냐 하면은 객체를 함수의 결과로 반환할 때는 복사 생성자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전달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전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다. 그럼 이 경우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함수가 쭉 실행이 됐어요. return A 만났어요. 그러면 이 A라는 객체는 점프라고 하는 이 동네에 있는 A예요. 점프에 있는 A예요. 얘는 요거는 뭐 void F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F에는 이 A가 없죠. 그러면 이 A가 여기에 이 F라는 공간에 A라고는 안 하겠지만 어떤 템프라고 하는 임시객체가 하나 생겨요. 반환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 임시객체는 뭘 이용해서 생성될까? 요 애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그 템프를 equal A 하니까 요때는 뭐가 이루어져? 복사 생성자 쓰이는 게 아니라 요건 뭘 써요? 대입 연산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복사 생성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요? 대입 연산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대입만 많은 건 아니고 얘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복사 생성자를 딜리트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할 때는 되게 뭐 간단할 것 같아. 어?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딥 카피가 필요해요. 그럼 내가 복사 생성자를 멋지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딥 카피 하도록. 에이씨, 귀찮아. 딜리트 해버려. 쓰지 마.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돼요. 생성할 때 꼭 굳이 뭐 기존 객체 갖고 와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별로 부담 안 돼요. 못 써도. 얘도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되게 불가피하게 필요해요. 많은 경우.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나중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거. 오퍼레이터 플러스 만드는 거. 이 A 이퀄 A 플러스 B 하면은 A도 B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A 플러스 B의 결과값은 임시객체가 만들어서 반환을 해줘야 돼. 그 반환은 콜바이 밸류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좀 딴 데로 샜는데 우리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들 중에 쓰고 싶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쓰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퀄을 딜리트하게 되면은 못 쓰게 만들 수 있는데 복사 생성자를 못 쓰게 만들었을 때는 얘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얘 때문에. 반환. 객체를 함수의 결과로 반환하는 걸 받을 때는 콜바이 밸류로 반환받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복사 생성자를 죽여놓으면 이 자체가 안 돼요. 이 자체가 실행이 안 되는 거지. 이거 문법 오류가 난다는 거.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딜리트를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디폴트는 많이 쓰는데 이렇게 구현할 때 이거를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이제는 C+11부터는 디폴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차이는 없더라도 많은데 딜리트도 할 수 있는데 딜리트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거의 안 한다. 근데 하려고 하면 왜 하냐면은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만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안 만들어 놓으면은 시스템에서 제공한 걸 쓰게 되는데 시스템에서 제공한 걸 쓰게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걸 아예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쓰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상에. 그걸 안 하면서도 프로그램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렇게 반환할 때 때문에 되게 이퀄이든 이퀄이든 복사 생성자든 딜리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explicit. 그래서 explicit은 생성자 중에 인자를 하나 받는 애 앞에 붙일 수가 있고요. 또 그 타입 변환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 앞에 explicit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explicit이 안 붙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 요거부터 봅시다. 요거. 다 100이잖아요. 100. 1000? 요 1000은 정수예요. 근데 반은 뭘 받냐면 뱅크 카운트를 받아요. 그러면 인트를 뱅크 카운트로 타입 변환을 해야 되죠. 근데 생성자 하나 받는 그 생성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타입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생성자들 중에 한 인자를 받는 생성자들은 요 타입을 이 뱅크 카운트로 바꿔주는 기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explicit이 아니면 요게 에러가 안 납니다. 바 1000이. 이 1000을 컴파일러가 얘를 이용해서 뱅크 카운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만들어진 뱅크 카운트를 여기다가 전달해줘요. 그래서 이 explicit이라는 거를 쓰면은 이 경우에는 원래 explicit 안 쓰면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바꾸는데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바꾸는 거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다? explicit이에요. explicit. 거꾸로 타입 변환 연산자는 이 타입을 int로 바꾸는 역할을 해줘요. 자동으로. 뱅크 카운트를 int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 있는데 여기에 어카운트를 하는데 뱅크 카운트와 정수는 안 맞죠. 안 맞으면 원래는 요게 오퍼레이터 인트와 같은 것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요 값을 정수로 바꿔서 요로 전달해 줍니다. 뭘 이용해서? 타입 변환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근데 explicit 써놓으면 그거를 안 해줘요. 만약 내가 이걸 하고 싶다. explicit 쓰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방법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만약 하고 싶으면 이렇게 명백하게 내가 타입 변환 연산자를 호출하면은 얘를 이용해서 뱅크 카운트의 밸런스 값을 갖고 와서 그 밸런스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겠죠. 근데 이렇게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솔직히. 그냥 어카운트에 뭐 get balance지. 근데 어쨌든 타입 변환 연산자를 만들어 놨을 때는 explicit 사용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요 값이 필요한데 거기에 뱅크 카운트가 주어졌으면 요걸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요 두 개. 인자가 하나 있는 생성자와 또 타입 변환 연산자는 explicit를 안 쓰면은 컴파일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호출해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도한 건지 의도 안 하지 않은 건지는 컴파일러는 모르잖아. 무조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바꾸게 막으려고 그러면 뭘 써줘야 돼요? explicit을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explicit은 생성자들 중에 인자를 하나 받는 애들. 복사 생성자 말고 하나 받는 애들. 그리고 타입 변환 연산자들. 거기에 대해서는 explicit 수식어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override와 final.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복잡한데. 10분 수업도 아니고. 어쨌든, 이 키워드, 오버라이드 키워드는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한다는 것을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서 문법 체킹을 보다 더 엄격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워드는 어떤 메소드에만 붙일 수 있냐면은 버추얼 메소드에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키워드가 지금 없더라도 이 함수가 가상함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없어, 지금. 그럼 얘가 가상함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반응은 없어요. 클래스 A void foo 이렇게 있어요. 뭐 있어요. 상관없고. 클래스 B 클래스 이렇게 하나? 문법을 또 기억이 안 난다. public A void foo 여기 virtual. 그럼 얘는 가상함수죠. 그렇죠? virtual 붙였으니까. 얘는 가상함수야 아니야? 얘는 가상함수 아니야? 얘는 가상함수예요. 부모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메소드는 부모가 버추얼이면 자식도 자동으로 버추얼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이 똑같은 메소드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오버라이드 붙이면 그거를 제대로 해주겠죠.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부모의 메소드가 버추얼이니까 나는 안 써도 버추얼이다. 그럼 난 안 쓰겠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붙여줘야 돼요. 붙여주는 게 좋다. 왜? 또 B를 상속받는 애들은 얘를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없으면 이 메소드가 버추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A를 보지 않는 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있는 어떤 메소드가 버추얼이고 내가 재정의할 때는 버추얼을 꼭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C++11부터는 뭘 하나 더 붙여줄 수 있냐면은 오버라이드를 하나 더 붙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생으로 가면 명확한 거지. 이거 없어도 얘가 오버라이드 붙였으니까 얘는 위에 있는 버추얼 함수를 재정의하는 거구나. 버추얼이 아닌 건 재정의가 안 돼요. 재정의라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버추얼인 것만 오버라이드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버추얼이 아니었는데 오버라이드를 붙여놨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문법 오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버추얼이 아닌 얘는 뭐 보이드 바가 있는데 얘는 위에 없어. 버추얼 함수가 여기 바라는 함수가 없어. 근데 여기다 오버라이드 쓰면 이거는 문법 오류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버라이드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안 써도 되겠다, 버추얼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듯이 버추얼 써주시고 하나 더 오버라이드까지 써주시면 된다. 그럼 더 확실하다라는 거고요. 뒤에 파이널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파이널 붙이면은 뭐가 될까?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는 건 함수가 마지막이라는 거는 독 아래 또다시 뭐 시추나 뭐 이렇게 새로운 클래스를 상속받았어요. 그럼 거기서는 이 메소드를 뭐 어떻게 재정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널 키워드는 버추얼 함수들, 가상 함수들을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할 수 없게 합니다. override final. 얘네들은 근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를 또 바꾸면 에러 나요. 순서를 외우기는 힘든데 쓰다 보면 에러 나면 순서를 좀 이제 그때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어쨌든 override final을 동시에 쓸 때는 final이 뒤에 와야 돼요. 그리고 또 메소드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는 수식어가 no except. no except. 이거 많이 볼 거예요. no except. 우리가 자료구조 실습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수식어가 const 하고 no except. 요걸 붙이는 습관. 얘는 진짜 중요해요. const는. 얘는 안 붙여도 뭐 괜찮은데 요거를 안 붙이다 보면 평생 안 붙이게 돼. 그래서 요거를 붙이는 습관을 좀 길러주시고, const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const는 여기 설명 안 한 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메소드가 const라는 건, 얘가 const라는 건 뭐예요? f는 여기 있는 멤버 변수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필요해야지만 그런 애들은, 이 const인 메소드들은 요걸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const가 아닌 애들은 얘 갖고 const한 변수 갖고는 사용 못하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const 수식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생성자 복사 생성자 대입 연산자. 저한테 C++ 안 배운 사람들,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에 대해서 혹시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나한테 수업 듣는 사람 말고.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까 한 요 얘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 얘기를.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플러스 이항 연산자를 정의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많이 해요. 물론 이게 이제 멤버 변수로 정의할 수도 있고 일반 함수로도 정의할 수 있죠. 일반 함수로 재정의할 때는 뭐 친구 함수로 재정의하고 그러죠. 그런 건 배웠죠? 배웠겠죠? 그건 배웠는데, 자, 우리가 이항 연산자들은 P 연산자들을 수정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3 더하기 5 하면 이 결과는 8인데 3하고 5를 수정하지 않는 거죠. 얘를 8로는 안 바꿔요. A 더하기 B 하면 어떤 값이 만들어지는데 A와 B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 때에는 이 내부적으로 fraction, 템프라는 거를 둬서 이 템프가 A 더하기 B 값을 가지게 되겠고 return 템프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돼요. 왜? 요 이항 연산자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특성은 이해가 됐으면 요렇게 돼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했어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객체가 총 몇 개 생성될까? 요거 읽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요거 먼저 하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실제적으로 이 함수 안에서 실행이 되겠죠. 그럼 이 함수 안에서 아까 말한 이 템프라는 객체가 하나 생성이 돼요. 그 템프라는 객체가 생성이 돼서 A 플러스 B 값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템프는 이 동네에 있는 애는 아니죠. 요 메소드 내부에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야? 점프의 안에 있는 애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애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그 템프가 이 동네로 리턴되면서 여기에 또 뭐가 생겨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한 임시 객체가 생겨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하나 이루어지는 동안에 객체가 몇 개 생성해요? 2개가 생성이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2개가 생성이 된다. 그리고 이 임시 객체와 더하기 C를 하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도 2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총 4개가 생성이 됩니다. 4개가. 그래서 그 4개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 요 애는 뭐 이렇게 큰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멤버 변수가 정수 딸랑 2개잖아요. 딸랑 정수 2개 가진 객체를 한 4개 만들어 봤자 이렇게 비용 소모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애가 있다. 보세요. 리스트인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애라는 게 뭐냐면은 내부의 멤버 중에 뭐가 있어요? 동적 할당하는 애가 있죠. 동적 할당하는 애. 그럼 동적 할당하는 애가 있으면 D equal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는데 이 A와 B와 C 요 타입들이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무식한 공간을 동적 할당하는 애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 플러스 B를 할 때 템프라는 걸 만들면서 공간을 확보하겠죠. new가 들어가요. new. 템프를 만들 때, 템프 1이라고 합시다. new 만들어요. 그리고 A 플러스 결과값을 여기다 넣으니까 그 넣는 과정에서 또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가 임시객체, 첫 번째 임시객체를 만들어져요. 그럼 임시객체도 이만큼 new가 되고 또 복사 비용이 요걸 요걸로 복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나선 얘는 또 어떻게 돼? 복사 이루어진 다음에 얘는 딜리트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요 임시객체랑 C랑 더해서 요 과정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new 딜리트 복사, new 딜리트 복사, new 딜리트 복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 임시객체의 new와 딜리트는 불필요하다. 얘를 그냥 쓰면 되는데 new 딜리트를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new 딜리트를 안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동 생성, 이동 대입이에요. 그러니까 동적 할당하는 멤버가 있을 때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임시객체들을 최적화하자. 그러니까 임시객체들을 적절히 활용하자. 우리가 이 임시객체들이 만들어진 걸 알기 때문에 이 임시객체들은 일반적인 객체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성을 하고 제거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 생성과 이동 대입을 안 썼을 때에는 new delete 해가지고 이 4개의 임시객체에 대해서 8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동 생성자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는 요 하나짜리 얘는 일반 복사 생성자예요. 그리고 얘는 이동 생성자예요. 2개짜리는 이동 생성자. 그리고 이 2개짜리는 얘를 수정하기 때문에 컨스트가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쁘다.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가 capacity 여기가 size 리스트예요. 리스트. 그러면 일반적인 복사 생성자로 얘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만큼 만들어서
요거 복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큼 new 동적 할당을 해요. 그 다음에 카피해서 요 데이터를 여기로 카피를 해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복사 생성자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거를, 왜냐면 이거를 샬로우 카피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싫으니까 일반적인 복사 생성자는 얘를 복사한 다음에 얘를 새로 만들고 복사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고, 만약에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동 생성자를 하게 되면, 잘 안 보이네. 이렇게 가리키게 해요. 다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얘를 null ptr로 끊어줍니다. 왜냐하면 안 끊어주면 이 객체가 소멸될 때 뭘 없애겠어요? 얘를 없애겠지. 그래서 얘를 null ptr로 만들어줘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무슨 객체예요? 계속 활용할 객체가 아니라 임시 객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요 과정에서 A 플러스 B 할 때 만들어지는 임시 객체들은 처음에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냐면 new와 delete 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복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new delete 하는 것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연산자다.